안녕하세요. 공TV 김병지입니다. 개벤저스 감독 김병지입니다. 저희들이 스타트가 좋은 까닭에 목표가 상향이 됐습니다. 전성 우승 가자. 성공적인 자산운용과 전문화된 자산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미래션 금융서비스. 개벤저스는 이제 전성을 가려면 아나콘다는 그냥 짚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나콘다는 이제 마지막 경기이다 보니까 마지막 경기에서만큼은 필승을 가져서 1승의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자. 또 5연패는 절대 할 수 없다. 그런 배수위치를 치고 나왔는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개벤이 보여줬던 1, 2, 3차전하고 아나콘다가 4연패 하면서 아마 이 결과는 5대0 정도는 날 거다라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경기의 흐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미 감독이 개벤에 대한 어떤 전략적 대비책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급당하겠습니다. 일자 수비. 근데 저게 될까? 왜냐면 풋살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어펜스와 디펜스에서 그 공간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일자를 통해서 수비를 하는데 패스 안 하면 사실은 이건 끝이잖아요. 야, 근데 여기에 개벤저스 선수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더라고요. 저게 뭐야? 생전 처음 보는 수비 방법이네? 왜냐면 개벤 선수들은 뭔가 전술같이 느껴졌던 거예요. 어머머머,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야, 조현우 선수는 그 전날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서 연습을 하던 중에 갑자기 킥을 하다가 뚝 소리가 났었어요. 경기 전날. 그래서 이거 무슨 소리지 하고 이제 넘어졌었는데 저는 알잖아요. 어떻게 다쳤는지. 야, 이거 큰일 났다. 왼쪽 종아리 쪽인데 이거는 무조건 한 2, 3주 정도 나올 테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일단 얼음 대고 소염제 먹고 치료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왼쪽 종아리 부위가 아주 심하게 파열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봤었어요.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죽어도 또 쓰러져도 경기장에서 쓰러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벤저스는 골키퍼의 대체 자원이 사실은 없어요. 준비가 덜 됐고 뭐 감독도 사실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경기 전날 이르다 보니까 조혜령 선수에게 그 의지에 대한 것들을 물어볼 수밖에 없었고 끝까지 하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줘서 기회를 줬는데 감독이 참 미안했고 또 고마웠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현현 선수는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제공권 때문에 우리가 영입을 했었는데 본인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준비를 참 많이 했어. 일단 패스, 그다음 움직임, 그 다음에 역량 플레이 미리 이제 그 볼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 이런 연습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경기장에서 그 능력치가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그 이후에 방송을 보고 제가 알았었는데 이은영 선수가 그날 3번의 득점 장면이 있었더라고요. 잘 돌아서 때렸는데 좀 빗나갔고 골대 맞고 나간 거잖아요. 하나는 돌아서면서 발을 건드렸는데 노현주 골키퍼의 몸에 맞고 나갔던 장면이 있는데 두 개 다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만들었다는 거에서는 대단했고 마지막 이제 승부차기 때 기회를 줬잖아요. 일단은 방향은 좋았는데 노현주 키퍼의 선방 때문에 실축이 나왔지만 앞으로 이현 선수의 성장 가능성 매해마다 달라지는 모습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무지 노력하고 있고요. 본인이 골을 넣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 멀티플레이어로 만들 겁니다. 골킥으로 실점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사실 많이 했었거든요. 1차적으로 김혜선이나 김선희 선수에게 리바운드 되는 볼을 일단 먼저 몸이나 헤드로 걷어내라. 그 다음에 조현영 키퍼한테 바운드 되는 볼을 혹시나 넘어오면 막아라 그랬었는데 이유는 뭐냐면 바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은 사실 못했었어요. 근데 전략적으로 노인지 골키퍼가 킥을 잘하다 보니까 골대 앞쪽에 붙여서 누군가 경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플레이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날 적당한 거리에 나왔고 바운드가 되면서 골대 붙어 들어갔었는데 야, 이게 참 운이 없으려는지 몰라도 조혜련 키퍼가 정상적인 점프를 해서 잡든지 걷어냈을 텐데 부상 때문에 점프를 못하는 거야. 주저앉으면서 같이 들어갔었는데 그때 심정은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왜냐면 실점도 실점이었지만 아나콘다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정말 잘했거든요. 경기 내용상 먼저 실점하면 참 어렵겠다라고 생각했던 때에 딱 실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순간적으로 약간 멘붕이 왔어요. 개벤의 장점은 조직력을 움직이는 게 첫째 장점이고 두 번째 장점은 상대가 공격하러 들어왔을 때 공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오나미 선수의 속도를 이용해서 뒷공간을 치는 역습에 대한 것들을 많이 살릴 수 있고 또 오나미 선수 장점이 뭐냐면 드리블 하다가 피니시가 좋아요.
결정이 좋은 그런 장면들인데 어쨌든 상대는 공격을 할 거잖아요. 킥인, 코너킥 등등 많은데 그럴 때 우리가 볼을 빼앗았을 때 역습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훈련을 사실 많이 했어요. 지금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훈련 중에 하나고요. 뭐 여러분들도 풋살을 해봐서 아는 거지만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걸 적절하게 저희들이 전술상 준비를 했던 장면인데 다행히 끌려가는 개벤저스의 분위기를 다시금 돌려오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역할을 오나미 선수가 해냈던 거죠. 그리고 어쨌든 상대도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숫자적으로 코너킥이나 뭐 우리 레드 지역에서 킥이나로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뒷공간을 칠 수 있는 장면들이 사실 나와요. 정확한 킥보다는 어쨌든 강하게 붙이다 보니까 몸에 맞고 떨어질 때 공간으로 밀어주기만 하면 일단 속도 있는 오나미 선수 볼이기 때문에 그런 전술을 준비를 했었는데 이날 그 전술이 나와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훈련 때 저희들 단독 찬스에 대한 연습들 상당히 많이 해요. 첫째 볼 컨트롤 하게 되면 굴려놓고 나면 공은 둥그러다. 터치만 해놓으면 공은 내가 원하는 위치로 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상대의 위치부터 파악해라. 이제 그런 훈련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게 오나미 선수는 치면서도 노은지 키퍼의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선택해야 될 곳, 슈팅을 때려야 될 곳 이런 것들을 보면서 들어가니까 골키퍼들이 나오면서 사실 불안해요. 왜? 눈이 마주치고 들어오니까 이건 대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타이밍을 빼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오나미 선수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훈련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나미 선수 정말 운동 열심히 합니다. 딱 하나 부상만 안 당하면 됩니다. 두 번째 골도 보시면 알겠지만 바깥쪽으로 치고 가다가 또 유리한 안쪽으로도 들고 들어가서 노은재 키퍼 움직임을 보면서 비어있는 안쪽으로 지금 이거 보통 축구 선수를 보면 이제 후리면서 반대쪽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오나미 선수가 노은재 키퍼 그리고 비어있는 공간을 보면서 리어포트를 공략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지능적이면서도 반박자 빠른 득점을 할 수 있는 장면이었죠. 개벤저스의 또 장점 중에 하나는 6명의 플레이어를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이유도 있어요. 뛰는 선수가 경기장에 집중하다 보면 본인의 움직임이라든지 팀의 어떤 그런 전술적인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게임을 하면서 잠깐 동안 나와서 휴식도 취할 겸 본인의 위치에 어떻게 경기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져서 들어가요. 근데 그럴 때마다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저희들 교체할 때 딱 나오잖아요. 그럼 남이한테 남이야 좀 쉬면서 너 플레이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봐봐봐. 그림을 좀 그려봐봐. 예, 그러면 오나미가 보면서 얘기를 해요. 저하고 바깥에서 감독 저럴 때 저렇게 남이 저럴 때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지 알겠어요 라고 해서 이해를 해요. 그러면 들어가잖아요. 그런 플레이에서 득점을 또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희들 작전 타임 때 했던 얘기들 있잖아요. 일자 라인에서 공을 가지고 들어가면 미리 들어가지 말고 공간이 확보가 될 때 탁 들어가서 받으면 그 다음 동작이 나오는데 그런 완벽하게 단독 찬스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선수들이 그걸 또 해내더라고요. 김성희 선수 급하지 않게 일단 편안하게 받았어. 왜? 일자니까 안 나오잖아요. 차근히 들어가서 공간 만들어서 이현주 선수에게 딱 패스 줄 때 이현주 선수가 들어갔잖아요. 이게 먹혔거든요. 사실 이현주 선수가 왼발 조금만 더 잘 때렸으면 이거 득점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경기 중에 일어나는 전술 이해도는 안에 있을 때보다는 바깥에서 보면서 코칭하는 게 훨씬 더 좋더라. 그래서 선수들을 로테이션을 하면서 쉬는 선수 잠깐 보고 들어가고 그 이해도를 높이는 게 승리하는데 사실 정말 큰 도움이 됐었어요. 이제 그 장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반복을 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웃긴 일이 생깁니다. 오나미는 감독님 잠깐 한 2분만 나갔다 올게요 그래. 그러면 나와 본인이 교체해달라 그래. 그럼 교체해줘. 그럼 감독님 저건 저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킥이 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전 선수가 맨마킹 계속 있으니까 남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야. 남이야 오지마 한다고 해서 안 오는 거 아니야. 아마도 현영민 감독은 주신한테 너 화장실 갈 때까지 따라가라 그랬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 스스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움직이면서 떨어내야지 그러지 않으면 지구까지 따라갈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나미 선수가 나와서 볼 때 이해를 하고 들어가서 그날 2골을 만들어내는 활약을 했으니 나왔을 때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경기 내용을 만들어내는 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필요한 시간이었다. 오나미 선수는 잠깐 나와 있는 시간은 공부를 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대1 리더를 만들어내면서 3대1 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했었는데 아나콘다도 준비를 참 많이 했더라고요. 저희들 오히려 일격을 당하게 됩니다. 코너킥 때 만들어져서 골대 앞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그 집중력의 차이가 두 번째 골을 최인경 선수가 이제 밀어 넣으면서 득점을 하게 되는데
그 실점하고 난 뒤에 이제 2대2가 되면서 정말 게임은 누가 이길지 모르는 양상으로 갔잖아요. 개배는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아나콘다는 따라옴으로써 이제 집중력이나 힘이 완전히 생겼던 거예요. 승부차기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경기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아시잖아요. 조니 키퍼 왼쪽 종아리 부상이 있지. 어쨌든 우리가 또 승부차기 하면 또 5대5 게임인데 골키퍼의 역량이라는 게 다시 크잖아요. 그래서 3대2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아나콘다 열정을 전 후반에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승부차기는 중요한 게 골키퍼 역량, 그 다음에 키커들의 자신감, 본인이 연습했던 코스로 잘 차는 거잖아요. 골키퍼가 한두 개 막아주면 차는 사람들이 편하게 집중력이 찰 수 있는 거잖아요.임 감독이 이제 차는 방향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코멘트도 들었고요. 사실은 거기에 대한 준비를 상대 감독 준비를 해야 되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상대 선수들이 어느 방향 찰 것인지에 대해도 골키퍼 따라야 되는 거지만 저는 감독이잖아요.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에 대한 것들도 저도 미리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조니 키퍼에게 팁을 줬죠. 어떤 선수가 어느 쪽으로 찰 수 있다, 어느 쪽으로 찰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니 키퍼가 막을 때도 보면 저 눈을 보잖아요. 일단 이거 뭐냐면 상호 간의 아이 컨택을 통해서 키크의 방향에 대한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조니 키퍼가 거의 다 방향이 다 같은 방향 갔을 거예요. 단지 좀 더 빨리 가냐 천천히 가냐라고 했었는데, 좀 천천히 갔을 때 먼저 이실점하게 될 때는 제가 좀 빨리 가라고 했던 오더를 했었어요. 근데 그 타이밍이 좀 늦었었는데 어쨌든 조니 키퍼의 무서운 선방이 나옵니다. 김승현 선수가 킥을 할 때 제가 반대로 차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신임 감독한테 이제 노현주 키퍼가 이제 방향 어디를 찰 건지 좀 코칭 좀 해주세요라고 했던 그 얘기들 있잖아요. 감독이라면 당연히 그 선수들이 어느 방향 어떻게 차는지를 알고 나옵니다. 심리적이고 멘탈 게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김승현 선수에게 반대로 차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왜냐면 노현주 키퍼는 지난번에 1로 찼으니까 당연히 1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던졌잖아요. 일부러 들리게. 승혜야 반대로 차 그러면 이쪽이잖아요. 승혜도 차는 거에 있어서 약간의 그런 혼란이 있겠지만 일단은 골키퍼가 혼란이 먼저 와야 되거든요. 저는 김승혜 선수가 승부차 연습할 때도 오른쪽에 다 잘 찼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방향만 제시해주면 찰 수 있는 선수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고, 어쨌든 막는 사람한테 먼저 혼란을 좀 주자라고 저는 생각했던 거예요. 김승혜 선수가 원래 차는 반대 방향으로 찼기 때문에 일단 득점을 했었고, 상대 감독 입장에서도 방향을 알고 나왔는데 반대로 찰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이거 약간 좀 헷갈리거든요. 이쪽을 찰 선수가 이쪽을 찰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거는 뭔가 트릭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야, 지난번 1로 찰 또 1로 찰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확신이 안 쓰는 거예요. 그 터닝 포인트를 김승혜 선수가 바꿔준 거죠. 우승을 하기 위해서 최소 4승을 해야 되고 5연승 하면 확실하게 우승을 하는 거지만 어쨌든 3연승 하면서 고비가 있었지만 잘 넘겨왔고, 아나콘다가 이렇게 큰 고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이번 아나콘다 승리는 우승을 하기 위한 정말 큰 고비를 넘겼고, 이번 게임을 통해서 정말 열심히 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남아있는 경기는 원더우먼인데 원더우먼을 통해서 5연승을 이루면서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개벤지서는 만들고 싶습니다. 개벤지서는 슈퍼리그를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 국가대표 팀하고 연동해서 이해를 시키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지금 연속 10회 진출이 지금 끝났잖아요. 지금부터 벌써 월드컵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개벤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슈퍼리그를 위한 운동을 어떤 걸 해야 되냐, 지금 기본기 훈련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연습을 했던 것만큼 경기장에서 표현하는 게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전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습 경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큰 구장에 가서 장면에 나올 수 있는 전술 훈련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마 슈퍼리그 때에는 게임에 대한 이해도와 전술에 대한 완성도가 좀 높아져 있는 그런 운동들을 또 많이 하고요. 또 하나는 킥인 시에 인터벌이 좀 빨라졌습니다. 예전에 나가고 나면 공주 오고 좀 쉬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체력도 키울 테고 킥인도 빨리 하면서 게임 자체를 아주 빠르게 공격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훈련들을 많이 할 겁니다.